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대한전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뭐 나쁘지 않죠. 최근에 계속 하락이 나오다가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플러스로 이렇게 끝나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종가가 2% 위에서 끝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오늘 목요일이니까 내일이나 다음 주에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왜 2%라고 보는지 그리고 현재 이 대한전선에서 포인트를 어떤 걸 잡아야 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나오고 있는 뉴스를 좀 보자면 최근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의 네옴시티 관련해서 여기에 전선을 공급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관련주를 엮여서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줬었죠. 근데 거기에서 대한전선은 멈추는 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사우디에 이 케이블을 공급하기 위해 현지에다가 이 공장을 세우고 공급을 추진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아직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이 확정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봐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까지 다 한다면 향후에 네옴시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대한전선은 무조건 관련주로서 빠지지 않고 참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우디 생산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 사우디가 그 종파의 맹주잖아요, 종교 쪽에. 그러면 그 주변국들 중에서도 원유 많은 국가들의 공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때 대한전선이 그쪽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기대해보기 괜찮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유가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면은 이러한 흐름은 한동안 긍정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 사우디라는 지역이 중동뿐만 아니라 유럽이랑도 가깝고요. 그리고 아프리카랑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야, 이거 아프리카 쪽으로도 나중에 수출할 수가 있을 것이고, 당연히 유럽 쪽으로도 수출할 수 있겠네. 근데 유럽 쪽에 뭐 있죠? 풍력 있고, 태양광 있고, 원전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냥 사우디에서 생산해서 바로바로 수출하는 이러한 모습도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중동으로만 이 공장을 세워서 제품을 납품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곳에 납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현실로 이뤄지고 공장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가동되기 시작한다면 좀 되게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우디가 직원을 물론 현지인들도 쓰겠지만 이 중동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 외국인 노동자 받아서 쓰는 거. 자, 그런 부분으로 놓고 받았을 때 이 유럽에 수출한다라고 하면 인건비 부분으로 비교해 보면 확실히 괜찮지 않나 싶은 거죠. 단가 부분이나 이송비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수급을 한번 놓고 보자면은 자, 최근에 일단 하락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서 횡보를 해주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랬을 때 어떤 모습이 보여졌냐? 일단 대한전선 외국인이 이때부터 차근차근 주워 담아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주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 역시도 많은 물량은 아니긴 하지만 조금씩 매수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하면서 현재 위치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방금 말씀드렸던 유럽 쪽이나 아니면 중동 쪽의 이런 호재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방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기서 플러스로 며칠만 더 연결되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지금 요 하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구간 한번 나오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운이 좋으면은 차트상으로 딱 놓고 봤을 때 저항이 지금 좀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21선도 있겠지만 요 481선 부분도 있잖아요. 여기까지 한 번에 뚫어주는 이러한 모습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특히나 만약에 오늘 2% 위에서 끝나는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럼 어제 시가가 1710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고가가 1720원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오늘 1720원 혹은 그 위에서 끝난다? 어제 음봉 잡아먹는 매수세가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머리 위에 있는 요 저항까지 뚫어주는 이러한 시도도 생각을 해보기가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양봉에 따라서 향후의 방향성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을 가지면서 봐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대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지지라인 마지노선으로 이제 어디를 봐야 되냐 이제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전 61선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왔을 때는 현재 위치에서 이 481선이 저항이 될 수는 있는데 여기마저도 뚫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저는 그 조금 위에 있는 1810원, 여기가 매물대 많이 있는 자리거든요. 여기까지 가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만약에 이 라인을 뚫잖아요. 그러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이쪽에 매물대를 확실하게 소화하고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이 최근에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 상승은 조금 더 많이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매물대 많이 쌓였는데 어디다? 2200원. 2200원. 좀 가격대가 갑자기 확 올라가죠. 해서 만약에 여기서 그냥 눌리면 어쩔 수 없는데 뚫게 된다면 여기까지 한번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전략을 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현재 나오고 있는 뉴스는 대한자선 입장에서는 그냥 호재가 너무 많다. 자, 그리고 수급을 놓고 봤을 때에도 지금 외국인이 계속 들어와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며칠만 더 연결되면은 충분히 현재 위치에서 기술적인 반등 연결시킬 수 있을 수준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차트로 놓고 봤을 때, 현재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1차 저항은 이 생각을 했을 때 이 481선 부근이 되겠지만, 여기마저도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일단 1800원 부근이 저항이 될 수는 있다. 근데 만약에 1800원까지 뚫고 계속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여준다? 그러면 2200원까지 2차 목표 잡아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이 중간에 비어 있어요. 작은 힘으로도 쭉쭉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의 마련이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한전선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근데 이제 도움이 되었다면, 자, 근데 이제 시간이 다시 자, 근데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감안을 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지켜줘야지 훨씬 더 이쁜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전략을 짜시고, 여러분들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지금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 가지고 멤버십으로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대한광통신 이 말씀드려가지고 오늘 8% 올라가는 거 물론 다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점 부분에서 괜찮은 거 소개해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점 부분에서 뭐 상황에 맞춰서 단타는 단타, 중장기는 중장기, 아래쪽에서 좀 매집하는 건 매집, 이런 것들 이제 한번 해보고 싶다,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자, 구독 옆에 가입하기 있거든요. 요거 통해서 같이 한번 고려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 이만 다음에 다시 그러면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추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